자, 오늘은 그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하여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내용이죠. 세 번째 내용이고, 교재상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웃한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필기를 하십시오. 이웃하여 줄 세우기. 자, 이웃하여 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데요. 이웃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웃한다는 거는 옆에 짝을 지어서 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4명만 세워볼까요? 그럼 4명만 세워봅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4명이 이제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 D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A, B, C, D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특정한 사람, 두 사람만 A, B란 사람만 이제 이웃하여 줄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을 좀 하자면요. 어떤 걸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그냥 4명을 줄 세울 때, 자, 4명을 줄을 세워봅시다. 4명을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먼저 알아봅시다. 어, 4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자, 4명을 이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요, 4, 3, 2, 1이라고 저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24가지다 이렇게 이제 알아봤죠. 자, 이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자리를 일단 몇 개 만듭니까? 4개를 이렇게 자리를 만듭니다. 자리를 4개 만들고 나서요. 그 맨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4명이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이 4명이라는 거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그러면 요 두 번째 자리에는 한 명을 빼면은 3가지.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2명을 뺀 2가지, 여기는 1가지니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았었죠. 동시에 발생한다. 연속적으로 이제 줄을 세우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웃하여 이제 줄을 세운다는 거는 이제 이런 묶음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여 줄을 세운다는 거는 이런 한 묶음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하나의 묶음으로 해석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 묶음은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왜냐면 얘네 둘은 같이 이제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웃하는 경우는 이 두 명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세 명이 총 몇 명? 하나, 둘, 세 명이 있다라고 해서 전체는 첫 번째 전체적으로는 3명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묶음을 하나로 보면은 결국에는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는 일단은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니까 세 가지, 그 다음에는 두 가지, 그 다음에는 한 가지니까 총 몇 가지다? 6가지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A, B라는 이 묶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묶음 안에서 이 둘이 뭐 할 수 있냐면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당연히 2가지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 B, B, A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다? 2가지다. 그런데 이제 1번하고 2번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전체적으로 줄을 세우고 A, B도 자리를 바꾸죠. 그런데 얘네 두 개는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즉, 동시에 발생하는 스토리예요. 알겠죠?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2니까 총 몇 가지다? 12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한다 그러면은 이런 묶음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 묶음을 하나로 본다면 첫 번째, 전체적으로 3명이 있다라고 보고 줄을 세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묶음 안에서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로 곱해 주시면 이웃하여 줄 서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교재로 넘어갑니다. 교재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거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노란색을 잘 보세요. 이웃하는 것을 몇 개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이제 묶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묶음 안에 자리를 뭐 한다?
바꿔주는 경우의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2가지가 나오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필수의 3번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이제 한번 보세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학생이 이제 3명이 있었고 여학생 2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학생들 2명이 있는데 얘네 둘끼리 이웃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할 때는 얘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하나 묶음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명, 2명, 3명, 4명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몇 명? 4명이 있다 보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줄을 서는 경우의 수는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얘네 둘도 여학생 2명도 이제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가 더 추가된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나오는 답은 총 몇 가지다? 48가지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다? 48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종류가 다르죠. 이 서로 다른 4종류의 교과서 한 권씩을 책꽂이에 나란히 꽂습니다. 자, 그러면 나란히 꽂을 때, 자, 국어와 사회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아까 어떤 방법? 요 옆에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랑 같을까요? 요거랑 같습니다. A, B, C, D 사람 4명인데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부모님, 오빠, 은비로 이루어진 가족이 나란히 서서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럼 총 4명이 있는 거죠. 부모님 2명이니까. 자, 부모님이 이웃하여 가족 사진을 찍는 경우의 수는 일단 부모님이 이웃한다 그러면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한 분, 두 분, 세 분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3명을 줄을 세우는 경우는 3, 2, 1 곱한 다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다? 12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6번도 이제 풀어 보신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 봅시다. 그러니까 풀고 나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탑 버튼 누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정수 만들기가 있는데요. 정수 만들기는 여기를 별표하시고요. 이것도 고등학교 가도 그대로 보는 내용입니다. 물론 앞에 내용들도 고등학교 가도 그대로 보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수 만들기가 있는데요. 자, 정수 만들기. 자, 정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 3종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연수가 있겠고요. 자, 자연수가 있습니다. 정수는 크게 3종류가 있죠. 자연수 또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양의 정수라고 그럽니다. 양의 정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수라는 건 또 뭐가 있냐면 0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0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을 떠나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음의 정수. 그래서 총 몇 가지? 3가지 종류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루는 것들은 이 자연수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는 이게 자연수 만들기, 뭐 정수 만들기보다는 자연수 만들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수 만들기를 보는데 이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뭐가 포함되지 않는?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일단 두 번째는 0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5장의 카드 중에서 선생님이 몇 장? 3장을 뽑아서 이렇게 3장을 뽑아서 세 자리 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5장의 카드. 당연히 0이 포함되지 않은 카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만들 수 있는 이 자연수의 개수는요.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셨겠지만 5, 4, 3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총 60가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여기는 100의 자리입니다. 100의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1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인데
일단 100의 자리의 카드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일단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니까 여기는 다섯 가지 되겠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여기서 요 다섯 개 중에 하나는 지금 100의 자리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몇 개?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지금 2개가 쓰인 상황이에요. 여기 100과 10자리에 쓰인 상황이죠. 나머지 3개니까 총 몇 가지다? 60가지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만약에 카드가 N개가 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의 자리를 만든다 하면은 당연히 앞에는 N가지, 두 번째는 N-1가지, 세 번째는 N-2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이거 말고도 뭐 1000의 자리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100의 자리 말고 예를 들어서 1000자리수, 1000의 자리, 1000의 자리가 아니고 4자리 자연수 해봅시다. 4자리 자연수. 만약에 이제 3자리 말고 4자리 자연수 만들어 봅시다. 자, 4자리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4개다 이겁니다. 그러면 4자리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n-1 곱하기 그 다음에 n-2 곱하기 그 다음에 n-3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자리면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를 별표를 하시고요.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뭔데요? 0이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0이 포함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0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0이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선생님 카드 한 4개만 들고 봅시다. 0, 1, 2, 3, 4가지만 들고 봅시다. 그럼 이제 이 3가지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0이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0이 포함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0이, 만약에 3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100의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첫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적읍시다. 첫째 자리 수가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 자리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은 절대 0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올 수 없다. 왜? 세 자리라 그러면요, 우리가 뭐 100의 자리라잖아요. 요 100의 자리인데, 우리가 0, 1, 1, 1, 2, 뭐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100의 자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10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의 자리를 만들든지, 10의 자리를 만들든지, 또는 1000의 자리를 만들든지 간에 그 첫 번째 자리에는 반드시 0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그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어떤 소리냐면, 0, 1, 2, 3 이렇게 있죠. 0, 1, 2, 3. 그러면 0 빼고 요 몇 가지,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자리에는 이제 두 번째 자리부터는 0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0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첫째 자리에 2가 같다라고 치면 하나, 둘, 3가지 고를 수 있겠죠. 요 세 번째 자리는. 그래서 여기는 3가지,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자리는 만약에 1이 중간에 갔다 그러면 2가지 남았죠. 그래서 2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줄을 세우기 때문에 총 몇 가지다?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를 친 거는 뭐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1과 뭐 2가 쓰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뭐 굳이 이걸 썼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걸 뭐 기호로서 이제 얘기한다면 0을 포함한 n개의 수가 있다 그럽시다. n개의 수가 있는데, 그럼 얘와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첫 번째 자리는 n가지가 아닙니다. 왜? n에서 하나를 빼줘야 돼요. 왜 1을 빼냐면은 0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0 빼고 n-1. 그러면 0을 빼고 뭐 여기 n-1개 중에서 하나 선택했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또 몇 개 돼요? 앞뒤가 똑같죠. 그죠? 그럼 여기도 몇 가지? n-1가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만약에 0을 포함한 이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요 가장 중요한 게 앞에 자리와 두 번째 자리 수의 경우의 수는
n-1, n-1로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등장도 많이 할 뿐더러 시험에 등장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할 뿐더러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0이 등장하는 경우와 0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수 만들기 이제 보니까 뭐 기호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동일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위에다가 또 별표 쳐놓으시고 숫자 중에 0이 포함된 경우는 0은 맨 앞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필수예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장을 뽑아서 이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몇 장이냐면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거든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 경우의 수는 가지수예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그럼 여기는 5가지. 그럼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기. 그럼 5개 중에 하나가 쓰였겠죠. 뭐 예를 들어서 1이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몇 개? 4개 남았겠죠. 그래서 총 뭐 20가지다. 이 1이라는 건 임의로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을 동시에 뽑았습니다. 그럼 3장을 동시에 뽑는다 그러면 자리를 몇 개? 3개 만들고 자, 경우의 수는 가지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두 번째는 4가지, 세 번째는 3가지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다 곱하게 되면 60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제 8번은요. 이 별표하시고 홀수의 개수인데 이거 별표하세요. 홀수냐 짝수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끝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장을 뽑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홀수하고 짝수의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꼭 필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끝자리가 뭐가 오는 경우가 있냐면 짝수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자리가 홀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끝자리에 짝수가 온다는 거는 끝자리가 0, 2, 4, 6, 8 중에 하나가 온다는 얘기고요. 홀수 같은 경우는 1, 3, 5, 7, 9, 요 5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홀수를 만든다 또는 짝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다 별표를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주의하시고 홀수를 만든다, 짝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반드시 끝자리를 먼저 생각하자 이겁니다. 자, 다시 끝자리를 먼저 생각해 보자. 끝자리를 먼저 생각하자. 자, 그래서 홀수가 된다 그러면 끝자리가 홀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자리부터 먼저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 이제 요 옆에다 좀 적을게요. 카드가 총 몇 개 있냐면은 1, 2, 3, 4 4가지가 있죠. 1, 2, 3, 4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자리에 예를 들어서 홀수인 1이 올 수 있는 경우 요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1 빼고 2, 3, 4 요 3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끝자리가 1인 경우에는 3가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끝자리가 또 뭐가 있냐면 3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끝자리가 3이 되면 요거 빼고 1, 2, 4 올 수 있는 게 3가지겠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곱사건일까요? 합사건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생각할 때는 곱사건 아님? 이때까지 등장한 게 다 곱사건인데 아닙니다. 이거 곱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합사건입니다. 자, 무슨 사건? 합사건. 왜 합사건이냐? 끝자리가 1이면 1이지 뭐 동시에 1과 3이 끝자리에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1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끝자리가 3이면은 끝자리 1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총 몇 가지가 있다? 더해서 6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총 몇 가지다? 6가지다. 5번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짝수의 개수입니다. 짝수의 개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잘 보세요. 0, 1, 2, 3, 4. 5개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몇 개?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짝수는 끝자리가 짝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0 또는 2 또는 여기 0, 2, 4, 4가 있으니까 4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0을 썼다라고 보면은 1, 2, 3, 4 4가지 중에 여기는 하나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경우의 수는 가지수입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총 4가지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밑에 것도 4가지겠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막 이렇게 할 건데 반응이 왜냐면은 2가 만약에 가버리면은 0, 1, 3, 4인데요. 맨 앞자리는 절대 0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은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경우의 수에서 0은 제외를 시킨다. 그래서 0을 제외시키게 되면 올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다? 여기는 특이하게 3가지다 라고 이제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진다 그러면은 끝자리가 4죠. 그러면 0, 1, 2, 3 요 3가지 중에 하나 쓰게 되는데 그럼 4도 못 쓰는데 0도 여전히 못 씁니다. 왜? 앞자리는 0을 제외하죠.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다? 3가지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 끝자리가 하나씩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동시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요 한 가지, 요 한 가지, 요 한 가지 다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얘기들은 다 뭐하냐? 합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다? 4 더하기 3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총 몇 가지다? 10가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몇 가지다? 10가지. 그래서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대한 얘기들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빈도수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설명을 이제 듣게 되면은 되게 쉬워 보입니다. 되게 쉬워 보이고 뭐 할만하네 이렇게 하는데 또 문제가 약간 꼬이게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 편으로 넘어가서 일단 문제를 좀 푼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복습을 집에 가서 하게 되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라이트 편 가서 정수 만들기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스탑 버튼 누르고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대표 뽑기가 있습니다. 대표 뽑기. 자, 대표 뽑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 대표 뽑기는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는 반장 선거랑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반장이 있습니다. 또는 뭐 총무도 있겠죠. 뭐 총무까지 해봅시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진짜 학교 선생님이 재밌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성적 순으로 1, 2, 3등을 반장, 부반장 총무시켰거든요. 진짜. 그래서 선생님도 요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저희 때는 뭐 이렇게 뽑은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보니까. 그 반장, 부반장 총무가 이제 직책이 다른데요. 만약에 이 경우의 수를 지금 따지는 지금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따지냐면 만약에 후보자가 5명이라 그래 봅시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를 뽑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직책이 달라요. 직책이 다른 경우. 이 직책이 다른 경우입니다. 직책이 다른 경우. 그럼 이 직책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반장, 부반장, 총무가 있는데 반장, 총무, 부반장, 총무가 있는데 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줄 세는 건 똑같아요. 몇 가지? 5명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5가지. 그 다음에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이 5명 중에 하나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4가지. 총무는 몇 가지? 당연히 3개 남았으니까 3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다? 60가지다 이렇게 나올 건데요. 문제가 직책이 다른 경우에는 그냥 줄 세우듯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줄 세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한다? 줄 세우기. 자, 이 줄 세우기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직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경우? 직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직책이 그러면 다른 경우는 뭐냐? 직책이 다른 경우는. 자, 직책이 다른 경우는 이런 거죠. 뭐, 청소 당번을 뽑는다든지, 또는 학교의 임원을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표를 뽑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직책이 이제, 아유, 잘못 썼다. 미안합니다. 다른 경우 아니고, 직책이 같은 경우입니다. 직책이 같은 경우.
자, 직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뭐, 대표 1, 대표 2라고 봅시다. 대표 1, 대표 2.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두 명 뽑는다 봤을 때, 이 5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한 명을 뽑는, 1번을 뽑는 경우의 수는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E도 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 5가지가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 2를 뽑는 경우의 수는 4가지다. 그럼 뭐 20가지 아닌가? 아닙니다. 그럼 이때 왜 아니죠?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답이 틀려요. 그럼 답이 맞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다 나누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나누기 얼마? 2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2를 하냐 이거예요. 왜 2를 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줄을 세운다면 총 20가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 1번에 A가 뽑히고 대표 2번에 B가 뽑히는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대표 누구? 첫 번째는 B가 뽑히고 두 번째 A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A가 먼저 뽑히고 B가 뽑히나 아니면 B가 먼저 뽑히고 그 다음에 A가 뽑히나 이 경우는 같거든요. 왜? 이 직책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이 순서 자체는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적으십시오. 자, 직책 같은 경우에는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뽑히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뽑히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뽑히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죠. 그러면 A나 B나 A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을 뽑았을 때 줄을 서는 경우는 뭐 한다? 하나로 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뽑히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요 나누기 2, 나누기 2라는 의미는 이 두 명을 줄 세우는 거를 이 두 명이 뽑혔잖아요. 그럼 두 명이 줄 세우는 경우를 하나로 이제 묶음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이걸 하나로 묶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줄을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2 곱하기 1의 의미입니다. 2 곱하기 1. 그러니까 두 명이 줄 서는 경우. 알겠죠? 그래서 이 좀 적으세요. 두 명이 줄을 서는 경우. 줄을 서는 경우로 나눈다. 왜? 경우로 나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경우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경우로 해석. 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대표를 이제 3명을 뽑는 경우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대표를 3명 뽑는다. 대표 1, 대표 2, 대표 3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 당연히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가지. 왜냐면 아까 5명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3가지 오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뽑혔다라 그랬을 때 얘네가 뭐 3명이 뽑히든 어쨌든 간에 얘네가 뽑히는 경우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이 3명을 줄을 서는 경우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3명이 줄 서는 경우 얼마? 6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왜? 3명이 줄 서면 3, 2, 1 이렇게 되겠죠. 3명이 줄 서는 경우. 그래서 3이 1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 직책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를 하는데 이 3명이 줄 서는 경우는 하나로 취급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A, B나 B, A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맨 첫 시간에 선생님이 뭐 막카페 들고 차이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차이가 없으면은 하나의 경우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6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3명일 때는 나누기 6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거니까 좀 보는데 일단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니까 첫 번째 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5명이기 때문에 5가지 곱하기 4가지 이렇게 되니까 총 20가지 되겠죠. 그럼 대표 2명은 어떻게? 5명 뽑고 5가지 4가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2명이 줄 세는 경우 2를 하니까 총 10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이제, 여기 이제 별표 치세요. A가 뭐 포함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A, B, C, D가 있습니다.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서 A는 포함되지 않아요, 대표에. 그래서 A를 그냥 뽑지 않는다라고 보니까 A를 뽑지 않을 겁니다. 뽑지 않을 겁니다. 왜?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대표의 경우의 수는요, A를 제외하고 4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되겠죠. 4명 중에. 그래서 첫 번째는 4가지, 두 번째는 3가지, 나누기 얼마? 2를 하시면 총 몇 가지다? 6가지다. 이렇게 이제 팔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가 이제 포함된 이제 대표 3명이거든요. 그러면 A, B, C, D, E가 있다고 그랬을 때 대표 중에 A가 먼저 뽑혔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A가 먼저 뽑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나머지 2명의 대표만 선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B, C, D, E 중 2명만 뽑아서 줄 세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도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 나누기 3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A는 뽑혀져 있단 말이에요.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이미 선출됐으니까 나머지 2명에 대한 사실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누기 6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이제 2명 뽑기 때문에 4 곱하기 얼마? 3 한 다음에 나누기 2니까 똑같이 여기도 6가지가 나오겠죠. 여기도 6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특정한 인원이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제외시킨 다음에 나머지 인원들에서 2명을 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된다 그러면 그냥 뽑아 놓습니다. 그냥 뽑아 놓고 얘는 논외로 하고 나머지 2명을 뽑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제 10번입니다.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소백산, 태백산 5곳 중 2곳을 골라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등산할 산을 고르는 방법인데요. 2곳을 골라야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어디를 가자 이겁니다. 뭐 소백산 간 다음에 태백산 가자 이게 아니고 그냥 2곳을 골라서 등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등산할 산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누가 먼저 뽑히는지에 대한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에 지리산, 설악산, 지리산 이런 식으로 뽑는 순서 이 둘이 뽑았다 그랬을 때 지리산과 설악산이 줄을 서는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5가지, 두 번째는 4가지인데 나누기 얼마 해준다? 2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 둘이 줄을 세우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길거리 농구를 하려고 만난 친구 5명이 서로 빠짐없이 한 번씩 악수를 하려고 합니다. 악수죠. 요거 악수도 꼭 기억하세요. 악수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란 사람이랑 B란 사람이랑 만약에 여기 요 5명 중에 만나서 악수를 했어요. 그러면 손을 A가 먼저 내밀든 B가 먼저 내밀든 일단 악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2명 뽑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뽑히는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악수 같은 경우 누가 먼저 손을 내미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악수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5명 중에 몇 명, 2명을 짝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누가 먼저 손을 내미냐 뭐 이런 순서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악수할 사람, 두 번째 악수할 사람을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5가지, 4가지겠죠. 왜? 일단은 여기는 5명이 있으니까요. 그럼 나누기 얼마 해준다? 2를 해줍니다. 왜? 2명이 줄 서는 경우. 그래서 총 몇 가지다?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악수하는 경우는 자주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니까 꼭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여기 뭐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요. 요거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한 걸음 더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A, B, C 세 부분의 빨강, 파랑, 초록 4가지 색을 이용해 이제 색칠하는 방법인데요. 이 별표하시고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세 부분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방법 모두 몇 가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이거 고등학교 가면 또 다르게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하는 방법들은 논외로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A, B, C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A 영역, B 영역, C 영역인데 일단 색칠을 다 다르게 칠해야 돼요. 네 가지 색을 다르게 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네 가지가 됩니다. 왜 네 가지인데요, 선생님? 자, 일단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네 가지가 있죠. 그럼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색칠을 빡빡빡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B는 A와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붙어 있다고요.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거는 당연히 요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썼겠죠. A에다가.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A에 쓴 가지수 하나를 뺀 여기 세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서 A 하나 썼잖아요. B를 이렇게 또 색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C라는 거가 있는데 C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제 두 가지 색이 사용됐잖아요. 그럼 여기 몇 가지? 두 가지가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럼 동시에 일어난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걸 다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4, 3, 2니까 총 몇 가지다?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처음 보기 때문에 색칠하는 거는 영역을 이렇게 큰 것부터 하나 잡아가지고 4가지, 3가지, 2가지 이런 식으로 색을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 당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직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세요. 직책이 같은 경우입니다. 직책이 같은 경우.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고요. 자, 7번입니다. 그 오른쪽 6개의 점이 있는데 그러면 요거 이제 별표하세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인데 선분이라는 거는 필요한 점의 개수가 두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몇 개의 점? 두 개의 점.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점이라 했을 때 A 선택하고 B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B 선택한 다음에 A를 선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선분을 A, B로 이렇게 잡으나 선분을 뭘로 잡아요? BA로 잡으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6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일직선상에 있지 않군요. 따라서 이때는 6개의 점 중에 2개만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택할 방법의 수는 6 곱하기 5.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 두 번째는 5가지인데 이때는 얘나 쟤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나누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요 둘이 뽑았을 때 줄을 쓰는 경우 몇 가지? 2가지로 이렇게 약분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다? 15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몇 개? 3개의 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3개의 점을 뽑습니다. 하나, 둘, 3개. 그러면 처음엔 6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인데 여러분들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A, B, C라고 이렇게 가정한다 그러면 이 3개를 선택할 때 A, B, C 해도 되고 B, C, A 해도 되고 C, A, B 이런 식으로 선택해도 되는데 이 3개를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일단은 삼각형이 몇 개만 나옵니까? 하나만 나오게 되죠. 자, 따라서 이때 이 경우의 수는 이 3개의 점이 줄을 쓰는 경우는 하나로 본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3개의 점이 줄을 쓰는 경우의 수 얼마? 6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다? 20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꼭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단원 마무리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원 마무리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